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가 6명인데 유류분이 4분의 1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권을 갖는 자녀와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는 자녀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사이에는 1남, 2남, 1녀, 3남, 2녀, 여기에 4남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을 하시게 됐는데 이 장남이 어머니를 35년간 모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남은 당연히 자기가 그 재산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다른 형제들도 형이 또는 오빠가 고생을 하니까 당연히 장남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일녀가 유언을 받았습니다. 장남은 놀래가지고 이제 유류분 소송을 하게 됐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내막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어머니는 자기를 35년 동안 모시고 살았던 장남을 제껴두고 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느냐? 이유는 1남, 2남, 3녀, 2녀, 4남은 사실상 이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고 여기의 자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아버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서 그 사이에서 자녀들을 줄줄이 낳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본처가 딸을 낳은 거죠. 당신은 지금도 그렇지만 민법에서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그 부부의 친자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분들이 이 5명의 자녀가 여기에 친자라 하더라도 출생신고는 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왜 여기가 친자라고 하면 여기 다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또는 만약에 여기 다 있다면 일단은 뭐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할 때 상속인으로 추정이 되니까 법정 상속분은 6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이니까 12분의 1만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4분의 1의 유류분이 나오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위의 출생신고는 무효입니다. 이 어머니의 친자가 아닌데 마치 친자인 것처럼 한 출생신고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5세가 될 때까지 그 출생된 자녀가 15세가 될 때까지 같이 거주하면서 양육하고 제3자가 보기에도 하나의 가족처럼 보였다면 그때는 입양을 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입양이 성립이 되면 파양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양은 사망한 사람하고는 파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친자 관계가 성립을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사망하기 전에 다 생존해 있을 때 파양이 가능하지 이렇게 양모가 사망한 후에는 파양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장남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살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어머니를 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남은 입양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남과 나머지 자녀들은 여기하고 동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녀들은 입양의 효과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상에는 6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가 다 소송을 하고 그러면 이 친딸이 나머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해서 말소를 시키고 이 일남은 입양 효과를 주장을 해서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전부 날아가고 둘만 남게 할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갈 것이냐. 결국 어차피 전부 소송을 해도 이 자녀는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6분의 1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4분의 1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버님이 피상속인 경우와 어머니가 피상속인 경우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자체로 출생신고와 상관이 없이 친자가 아닌지 친자인지는 바로 구분이 됩니다. 왜?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 자식이 여기에 친자인지는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피상속인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친자든 아니든. 만약에 아버님이 피상속인이었다면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피상속인 경우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신고하는 것은 확인적 신고라고 부릅니다. 태어날 때 이미 기냐 아니냐가 확인이 된 것을 다만 확인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가족관계 등록부와 상관이 없이 어머니가 피상속인 경우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4분의 1의 유류분을 청구를 해서 이 유류분을 반환을 받게 됐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첫 번째,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상속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친자만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같이 동거하고 양육을 했다면 그때는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친자가 아닌 경우에 출생신고가 자기 밑으로 되어 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자가 아님에도 친자인 것처럼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경우는 입양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서 누가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친자가 아닌 이 일남 같은 경우는 입양의 효과를 주장해야 되겠죠. 사실은 실무에서는 이거 갖고 많은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6명의 자녀가 있는데 왜 유류분이 4분의 1이었는지, 그 이유가 친자가 아니기 때문이고 친자 중에서도 입양의 효력이 있는 양자와 입양의 효력이 없는 자녀, 이렇게 구분이 돼서 행사가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들 부부 명의의 돈이 16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계좌에서 9억이 출금됐습니다. 우리는 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통해서 이 돈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 명의로 돼 있는 재산과 어머니 계좌에서 출금된 9억, 합계 25억 원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